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리여행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 소리여행 부분에서요, 자음 때문에 두 가지 학파가 굉장히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파는요, 훈민정음 해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학파고요, 다른 또 하나의 학파는 훈민정음 운해와 그리고 동의보감을 차용해서 자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파예요. 두 가지 차이점은요, 다른 오행의 부분에서는 두 가지 학파들이 서로 차이점이 없어요. 목도 똑같이 기읍이고 화도 똑같이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고 금도 똑같이 시읒 치읓이에요.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학파들은요, 토의 부분이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그리고 수의 부분이 이응 히읗입니다. 또 동의보감과 훈민정음 운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학파들은요, 토가 이응 히읗이고 수가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토와 수가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죠. 자,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는 토가 미음 비읍 피읍으로 되어 있고 수가 이응 히읗으로 되어 있는 거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훈민정음 운해와 동의보감에는 토가 이응 히읗으로 되어 있고 수가 미음 비읍 피읍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드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으로 서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학설은요, 앞에 학설을 수정하여서 뒤에 학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점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뒷부분에 굉장히 큰 다른 학설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를 다루는 학파들은 이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또 훈민정음 운해와 동의보감을 다루는 학파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훈민정음 해례는 조선 4대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 학사분들과 같이 해서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원리를 기록한 부분이 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4대 때 만들어진 이론이죠. 다음으로 동의보감은 조선 14대 때 선조대왕 때요, 허준 선생님이 지으신 한의학서죠. 자, 그렇다면 이 동의보감은 조선 14대 때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또 훈민정음 운해는 조선 21대 영조대왕님의 명으로 해서 출간된 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4대와 14대 21대죠. 이렇다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자, 조선시대에는요,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 자기 조상의 업적들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되어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선조 때, 또 영조 때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또 세종대왕님의 기록을 바꾸어서 수정해서 출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겠죠.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답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바꾸지 못했겠죠. 만약 바꿨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해례를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동의보감과 운해를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이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운해를 따르는 것, 동의보감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서 한 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기고 계시나요? 세종대왕님 위대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우리 선조분 맞습니다. 그러면 허준 선생님과 영조대왕은 바보였을까요? 아니겠죠? 세종대왕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수정해서 영조 21대 영조대왕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완벽하게 운해라는 새로운 서적을 출간하게 되신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우리 소리오행을 어디에서 차용해 와서 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오행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조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오행 편제를 어디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목은 동적이고, 목은 봄을 말하고, 몸은 간을 말하고, 목은 인잠을 말하고, 목은 푸른색을 말하고, 어디에서 차용해 쓰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곳은 조선시대 서적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동의보감 내경편을 차용해 와서 모두 오행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오행은 어떤 이론에서 근거된 이론일까요? 한의학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소리는 그 사람의 체질과 건강 그리고 성격을 알 수 있는 척도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를 청음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오행은 이 청음 이론에서 나와서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행학을 하는 모든 것들을 동의보감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토와 수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선 4대 때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다른 거는 다 동의보감 쓰면서 거기에서 소리만 세종대왕님 거를 쓰신다고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아주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인 그런 처사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굉장히 멀쩡하고 똑똑하고 학식도 많고 한 사람들도요, 사주학 분야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멍청해지는 것 같다고. 제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앞에 부분들을 수정해서 뒤에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앞에 부분보다 못한 이론이 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제 토가 미음 미읍 피읍이고 수가 이응 히읗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빡빡 우기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의보감과 조선 이 훈민정음 운해를 차용해 와서 그것을 발간한 곳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이 우리의 한글 체계다 라고 해서 발간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인데요, 조선어학회라는 곳입니다. 자, 조선어학회라는 것은 우리 한글의 뿌리를 만들고 그 체계를 세운, 일제시대 때 그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체계를 만드신 그 모임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부분은 어디였죠? 조선사 편수회였죠. 자,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어학회를 어떤 식으로라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어 했겠죠. 그렇다면 조선어학회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나니까 편수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요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이 조선사 편수회, 그러니까 일제 의용단체였던 조선사 편수회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리오행을 앞으로 진행하고 계속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이거는 조선 4대고요 14대 21대입니다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마치 신석기 시대에 돌 갖고 전쟁하던 것이 좋다고 해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쇠무기를 만들었는데 다시 돌로 전쟁하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이 소리오행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사주학자, 성명학자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